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59명이 추가돼 국내 누적 환자가 12,25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59명 가운데 지역 발생이 51명인데 수도권에 이어서 대전과 충남 등에서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1명이 추가돼 누적 사망자는 280명으로 늘었습니다. 마스크 수급이 안정되면서 오늘부터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적 마스크가 적장에서 10장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중복 구매를 막기 위한 신분증 확인 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고3과 졸업생 48만여 명이 응시하는 첫 수능 모의평가가 오늘 전국에서 일제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험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학생 간 접촉도 줄이기 위해서 점심시간이 20분 늘어났습니다. 자가격리 학생들은 인터넷으로 시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가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사망률을 크게 낮추는 효과가 확인된 덱사메타솔을 치료에 활용하기로 공식 결정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어제 하루 59명의 신규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환자는 12,257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51명이 국내 감염, 그리고 8명이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지역 감염은 서울 25명, 경기 16명으로 수도권에서 41명이 확인됐고 대전 7명, 충남 3명, 세종과 전북 각 1명입니다. 해외 유입은 검역 과정에서 4명이 확인됐고 지역에서는 서울과 대구, 인천, 경기 각 1명이 확인됐습니다. 사망자는 1명이 추가돼 누적 사망자는 280명이 됐고 26명이 격리 해제돼 완치율은 88.1%로 다소 떨어졌습니다. 오늘부터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적 마스크가 10장으로 늘어납니다. 기존엔 일주일에 석 장을 살 수 있었고 2002년 이후 출생자는 5장까지 가능했습니다. 구매 한도가 늘어나면서 지난 15일부터 어제 사이 석 장을 샀다면 이번 주 안으로 나머지 7장을 살 수 있습니다. 다만 마스크 중복 구매 확인 제도는 그대로 유지돼서 마스크를 사러 갈 때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네, 고3은 물론 졸업생도 함께 응시하는 첫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모의평가가 오늘 전국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은 학생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점심시간이 20분 늘어났고 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위해 인터넷 기반 시험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등 방역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현준 기자입니다. 올해 고3 모의고사는 이번이 세 번째지만 6월 모의평가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졸업생까지 48만여 명이 참여하는 첫 전국 단위 시험인데다 실제 수능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예비 수능으로 출제 경향을 엿볼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학사 일정이 빡빡해진 고3 수험생들에겐 또 다른 부담입니다. 어제까지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내신 시험에 많이 몰입을 해야 했어서 모의고사에 대한 감이 떨어져서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방역 수칙도 더해졌습니다. 발열 체크는 기본, 시험 중엔 마스크를 착용하고 점심시간도 학생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해
20분 늘렸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미리 교실 다 이제 그 방역을 조치를 해놓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 책상을 최대한 간격을 떨어뜨려서 이제 그 시험을 보게 해주고요. 자가격리 학생을 위해선 인터넷 기반 시험이 시범 운영됩니다. 매교시 시험이 끝난 뒤 집에서 인터넷으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성적은 나오지만 응시자 전체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졸업생 6만 6천여 명도 전국 428개 학원에서 교육청 감독관의 감독 아래 시험을 치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의 재학생들이 학력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육모와 구모를 통해서 난이도 조정의 어떤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채점 결과는 다음 달 9일 통보되는데 과목별 등급과 표준 점수를 통해 자신의 전국적 위치를 알 수 있어 입시 전략을 짜는 가늠자 역할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방역당국이 기온 변화와 관계없이 코로나19의 장기 유행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국민들에게 더욱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코로나19가 온도 변화와 관계없이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되기 전까지는 장기간 유행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코로나19가 여름을 맞아서도 전혀 악화하지 않고 있다며 세계 각국에서는 봉쇄가 낮아진 틈을 타 감염이 재유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는 집단 감염이 다시 발생했고 계절상 겨울에 접어든 남미에서도 브라질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곳곳으로 확산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 본부장은 코로나19가 주로 전파되는 밀폐되고 밀집한 곳에서는 밀접한 접촉을 줄이는 것을 생활화, 습관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국민 모두 경각심을 갖고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은 자제하고 또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서울 도봉구 노인 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시청역에서 안전요원으로 일하는 노인 3명도 확진되는 등 고령자들의 발병 사례가 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도봉구 성심 데이케어 센터를 다녔던 80대 남성이 확진된 이후 관련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약 일주일 만에 30명 넘게 확진됐는데 대부분 나이 많은 시설 이용자들입니다. 전체 시설 이용자 38명 가운데 절반이 훨씬 넘게 감염된 겁니다. 특히 17일 하루에만 10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1차 검사에서 음성이었다가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들입니다. 초기에 바이러스 증식이나 이런 부분이 적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 이제 바이러스 증식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고 있는 부분으로. 최근 노인시설에서 집단 발병 사례가 늘고 있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5월 말 이후 노인 생활시설이나 노인 이용시설 관련 확진자가 60명이 넘습니다. 시설 종사자를 통해 바이러스가 퍼지거나 노인들이 가족이나 교회 모임 등에서 옮겨온 경우도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어르신들이 이런 프로그램이나 뭐 식사나 간식이나 이런 것들을 섭취를 하시고 또 뭐 그런 요인들이 좀 더 양성률이 그 감염률이 높은 그런 요인이 아닌가. 뿐만 아니라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 안전관리 요원으로 일하는 노인 3명도 확진됐습니다. 부천에 사는 안전요원이 지난 15일 확진된 데 이어 안양과 성남 주민인 요원 2명도 양성 판정을 받아 역산의 시설에 대한 방역 소독이 이루어졌습니다. 고위험군인 고령자 감염이 계속 늘면서 방역 당국의 무거운 숙제로 남았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방역 당국이 해수욕장 예약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박능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오늘 아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여름 휴가철에 앞서 해수욕장 예약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발표된 해수욕장 거리두기 수칙도 손질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전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데 대해서는 지역 내 연쇄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각 지역 병상과 임시 생활시설, 생활치료센터 등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배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사태로 노동 강도가 높아졌는데도 우정사업본부가 약속과 달리 신규 채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국 집배노동조합은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가격리자 등기 배송 등 코로나19 관련 업무가 더해졌지만 우정본부가 인력 증원 없이 집배원을 재배치해 노동 강도를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우정본부가 지난해 집배원 증원 등에 합의했지만 노동 조건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마스크를 쓰고 폭염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상황에 내몰린다면 집배 노동자는 죽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오랜만에 등교한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지 신경 쓰이는 부모님들 많으실 겁니다. 아이가 유난히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어한다면 혹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가 아닌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김모구는 유난히 학교에 가기 싫어해 어머니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집에서는 특별한 증상이 없었는데 지난달 27일 등교 개학 이후 문제가 생긴 겁니다. 너무 오랜만에 등교라 단순한 부적응이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ADHD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는 걸 못 참고 애들이 자기만 괴롭힌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머리 혼자 벽에 박고 자해 같은 거죠. 일종의 그런 행동을 많이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ADHD는 또래보다 뇌 발달이 2, 3년 늦어 주의 산만과 충동성, 과민 행동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유난히 가만히 있지 못하고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는 등 부주의한 것이 증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문제는 집에서는 발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ADHD를 갖고 있는 아동이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몇 시간이고 집중할 수 있거든요. 학교에서 생활들이 자기가 좋은 활동들만 할 수는 없으니까 학교에서 조금 두드러지게 발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등교 시간이 늦어지고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진 만큼 ADHD를 의심할 기회 자체가 줄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소아 ADHD는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성인기까지 만성화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등교 개학 이후 아이들이 유난히 학교 가기를 꺼린다면 병원을 찾아 상담을 받아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근육경직과 주름 개선에 사용되는 보툴리눔 제제인 메디톡신의 품목 허가 취소가 확정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사가 만드는 메디톡신주와 메디톡신주 50단위, 150단위 등 메디톡신 3개 품목 허가를 오는 25일 최종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4월 17일 해당 품목의 잠정 제조와 판매 사용을 중단하게 한 뒤 품목 허가 취소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하고도 아닌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 출하 승인을 받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메디톡스 3개의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다른 보툴리눔 제품인 이노톡스는 제조 업무 정지 3개월에 가름하는 과징금 1억 7,460만 원을 처분했습니다. 또 허가 취소된 메디톡신 3개 품목이 사용되지 않도록 유통 중인 것을 모두 회수해 폐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중요하게 보는 거는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켜서 이 유행이 통제가 될 건지 아니면 유행이 확산될 건지를 보는 겁니다. 저희의 목표는 1 이하, 적어도 0.5 근처에서 유지하는 게 그래야 유행의 크기를 줄이고 통제할 수 있는. Three, two, one. 마스크 쓰기 더 강하게 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서 사람들의 접촉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힘들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2주 후에도 여전히 한 20명대가 나올 거고 계속 지속해야 한 달 후에 하루에 4명 정도 떨어질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영국 정부가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사망률을 크게 낮추는 효과가 확인된 덱사메타손을 치료에 활용하기로 공식 결정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한다며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박상남 기자입니다. 관절염 치료제로 쓰이는 스테로이드제 약품 덱사메타손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본격 등판하게 됐습니다. BBC 방송은 현지 시간 수요일 영국 내 지역별 최고 의료 책임자들이 국민보건서비스 임상의사들에게 보낸 공동서한에서 당장 덱사메타손을 사용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옥스퍼드대 연구진이 실시한 대규모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사망률을 35%나 낮추는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입니다. 특히 이 약은 환자 한 명당 5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7, 8천 원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맷 행콕 영국 보건부 장관은 하원에 출석해 코로나19 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 효과가 임상적으로 확인된 건 세계 최초라고 강조했습니다. This is an important moment in the fight against this virus. It's the first time that anyone in the world has clinically proven that a drug can improve the survival chances for the most seriously ill coronavirus patients.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크게 반겼습니다. And yesterday there was the welcome news of positive initial results from the recovery trial in the United Kingdom. Dexamethasone, a common steroid, has been shown to have a beneficial effect on those patients severely ill with COVID-19. WHO는 덱사메타손은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코로나19 중증 환자에게만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제2확산에 대비 24만 명분에 해당하는 충분한 양의 덱사메타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의회를 향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업과 가계에 대한 재정 지원을 너무 일찍 거두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현지 시간 17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의회가 지원해서 너무 빨리 손을 뗀다면 걱정거리가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실직한 사람들과 고전하는 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미국 경제는 이제 막 회복하기 시작했고 중요한 국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실직한 근로자들에게 주당 $600의 실업급여를 추가로 지급해온 것을 계획대로 오는 7월 31일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와 흑인 사망 사건 등으로 고전하는 사이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지지세를 확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수 진영 안에서 대놓고 반트럼프를 표방하는 모임이 출범한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승희 기자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이른바 경합주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지지율 격차를 더 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BC 방송은 여론조사 결과 6개 경합주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48%의 지지율로 45%를 얻은 트럼프 대통령을 앞섰다고 보도했습니다. 2주 전 실시한 같은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1%포인트 격차가 3%포인트로 더 커진 겁니다. CNBC는 지난 3월만 해도 이들 6개 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를 앞섰지만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바이든 전 부통령이 6개 모든 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흑인 사망 시위 사태 같은 혼란한 상황이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모양새입니다.
when the year started, things looked pretty good for Donald Trump. It was possible he could lose, but it didn't seem all that likely. Very difficult to beat an incumbent in a time of peace and prosperity.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율 격차가 벌어졌다는 소식에 이어 또 다른 반갑지 않은 소식도 접하기도 했습니다. 공화당 출신 인사들이 바이든 후보 지지를 견인하겠다며 슈퍼팩을 출범시킨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른바 우파팩으로 이름까지 지은 이들은 사실상 트럼프 낙선 운동을 벌일 태세입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부시 전 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고 존 맥케인 상원의원 캠프 출신 인사들을 포함한 선거 전문가 수십 명이 우파팩을 돕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이 지난 7일 바이든 지지 입장을 공식 표명한 데 이어 나온 반 트럼프 슈퍼팩 출범이 대선 향배를 좌우할 정도의 조직적인 이탈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조승입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수요일 코로나19 치료제와 경기 반등 기대감에 힘입어 소폭 상승했습니다. 수요일 영국 런던 증시의 푸시백 지수는 전거래 종가 대비 0.17% 상승한 6,254.2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지수는 0.54% 오른 12,382.14로 프랑스 파리 증시의 까크 지수 역시 0.88% 상승한 4,995.97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 50 지수는 0.76% 오른 3,267.26으로 거래를 종료했습니다. 시장은 코로나19 재확산보다는 경기 반등 기대감에 더 크게 반응하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날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 주도로 한 임상시험에서 염증 치료제 덱사메타손이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사망률을 크게 낮춰준다는 시험 결과가 나와서 희망을 키웠습니다. 미국 정부의 2조 달러 규모 추가 부양책 추진, 일본은행의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 유지 등도 투자 분위기에 도움이 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 속에서 주목을 받은 독일의 백신 전문 기업 큐어백이 내년 중반에 코로나19 백신 사용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17일 보도했습니다. 큐어백은 최근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에 대해서 인체 임상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큐어백의 프란츠 베르너하스 최고 경영자 대행은 온라인 미디어 브리핑에서 시험 결과가 9월에서 10월에 나오고 내년 중반에 백신이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의 백신 규제 기관인 파울 에를리 연구소는 실험 결과가 매우 좋으면 내년 초 사용 승인 요청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큐어백은 이번 임상시험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경우 9월에서 10월 2단계 시험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앞서 독일 정부는 최근 큐어백 지분 23%를 3억 유로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큐어백은 지난 3월 미국 측이 큐어백의 백신 독점권을 갖기 위해서 인수 시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집단 발병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어제도 21명의 감염자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어제 하루 중국 전역에서 28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베이징이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허베이성 2명, 그리고 텐진시에서 1명이 각각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해외에서 유입된 신규 확진자도 4명이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도 베이징의 경우 지난 11일 신파디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매일 감염자가 나오면서 어제까지 일주일 동안 모두 158명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다 허베이와 텐진, 랴오닝, 수촨 등에서 최근 발생한 신규 확진자들도 대부분 베이징 신파디 도매시장과 관련된 감염 사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에 하루 3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던 것과 비교하면 신규 감염자 수는 20명대로 조금 감소했습니다. 네, 2016년, 2017년 경주 포항 지진 기억하시죠? 이후로도 작은 지진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과학의 달인에서는
지진은 어떻게 발생하는지, 또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까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